안녕하십니까. 현대미술가 딸기 케이크입니다. 저는 영상을 촬영을 하고 사진도 많이 찍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도구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카메라들을 접해봤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유명해진 그런 케이스가 되겠네요. 한 번은 아는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카메라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좀 한번 보고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 우리나라에서도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가 또 있군요. 그래서 한번 만났어요. 근데 아는 분의 또 아는 분, 그러니까 두 다리를 건너신 분이 요 AB전텍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AB전텍에서 요걸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냥 카메라를 봐달라 그래가지고 보면은 왜 카메라 같이 생겼잖아요. 진짜 조그만 카메라를 만드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용도가 블랙박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어요. 이 블랙박스라는 게 자동차에 장착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영상을 찍으면서 사고가 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기록을 해두는 그런 장치인데 기본 구조가 카메라다 보니까 저한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뭐 때문에 이렇게 연락을 하셨냐. 그러니까 요 앞에 달려있는 렌즈하고 요 안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미지 센서가 특히 엑스모라는 센서가 들어가는데 이게 소니에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소니 카메라를 거진 한 20대 가까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새 카메라가 나오니까 사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소니 카메라에 익숙하거든요. 그 점이 이제 크게 작용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엑스모 센서를 잘 아니까 어떤 게 이제 엑스모 센서로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성능인가 그걸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샘플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걸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센서를 튜닝한 것 중에서 실물 컬러는 가장 비슷하게 나온 걸 제가 이렇게 선별을 해드렸고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렌즈였어요. 센서는 왔는데 렌즈를 또 회사에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왜 일본에서 만든 이미지 센서다 보니까 일본 렌즈가 좋지 않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일본에서 온 렌즈라고 이렇게 조그마한 렌즈를 하나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렌즈 가격이 요만한 렌즈인데 그게 한 3, 4만 원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조그만 렌즈가 3, 4만 원. 이게 최고의 화질을 보여주긴 하는데 3, 4만 원이면 여기에 3, 4만 원짜리가 들어가면 또 가격도 완성품 가격도 3, 4만 원이 올라가 버리니까 조금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가격적으로 어떻게 좀 매치가 되는 렌즈가 없을까. 그리고 굉장히 진짜 많은 렌즈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찾게 된 거죠. 성능은 한 1%, 2%. 일본에서 나온 굉장히 좋은 렌즈에 비해서 1%, 2% 정도밖에 안 떨어지는데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 녀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녀석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 선택하는 데만 해도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해외에서 샘플 받아보고 그걸 또 기계에 장착해가지고 매칭 시켜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밤에도 찍어야 되고 낮에도 찍어야 되고 그리고 뭐 비가 오거나 막 이런데 헤드라이트를 비춰가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그러면서 결국 찾아낸 게 지금 들어가 있는 렌즈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도움을 살짝 드렸었고 어쨌든 자 일단 유니뷰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이 앞쪽의 렌즈입니다. 화각은 대각선으로 134도가 돼요. 그리고 위아래로는 65도를 촬영을 하는 거고 폭은 113도를 촬영을 합니다. 이거 외우는데 좀 힘들었어요. 꽤나 광각 렌즈예요. 사진용 렌즈로 치면은 한 17mm, 16mm 거의 그 정도로 꽤 넓은 범위를 촬영을 하면서도 중앙 부분하고 그리고 살짝 요 정도 각도까지는 디테일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니까 그냥 뭐 번호판 같은 거는 굉장히 수월하게 인식하고요. 저기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을 보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작은 렌즈치고는 굉장히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렌즈를 장착을 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오시면은 요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멋입니다. 가운데 달려있는 거는 카메라를 자동차에 장착을 해야 되죠. 그때 사용하는 마운트고 그 오른쪽으로 전원 마크가 있고 사진기 마크가 있어요. 한번 누르시면 전원이 이렇게 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쿵 누르시게 되면 사진이 찍혀요. 이 블랙박스는 동영상이 기본이죠.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전원을 공급해주면 자동으로 시작해서 자동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뭐 특별히 신경 쓰실 일이 없는데 가끔 문제가 생겼을 때 카메라가 없다. 요즘 뭐 휴대폰들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 문제는 크지 않겠네요.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휴대폰마저 없다. 그러면 유니뷰를 장착된 상태에서 이렇게 끌어내세요. 그리고 들고 가가지고 쿵 누르시면 촬영이 돼요. 사진으로. 그래서 그걸 또 사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버튼이 위에 셔터 버튼이 달려있고, 뒤를 보시게 되면 이 뒤에는 몇 가지 기능이 있어요. 제일 위에 보시게 되면 카메라에서 뷰파인더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일반적인 사진기라면 이렇게 들여다보고 사진을 찍는 그런 구멍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생긴 부분이 있는데 이 안에는 LED 램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촬영이 시작되면 이 안에서 뭔가 깜빡깜빡 거리는 게 불이 들어오고, 그 밑으로 보시면 네모나게 뭐가 있죠. 저는 이게 장식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알고 보니까 뭐냐면 방열판이더라고요. 차 실내 온도가 겨울에는 뭐 한 영하 20도까지 내려갈 거고, 그리고 여름에는 한여름에는 70도가 넘게 올라가요. 그 안에서 블랙박스를 딱 장착해 놓고 상시 녹화를 딱 켜고 있으면 70도인 환경에서 블랙박스는 촬영을 해야 돼요. 그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진기들 있잖아요. 디지털 카메라들은 사용 온도가 0도에서부터 보통 40도까지 사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는 70도가 넘어가는 환경에서 자기 혼자 알아서 촬영을 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안에서 발생하는 열도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도 있고, 그거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카메라가 다운이 돼 버리는 거죠. 얼마 전에 이렇게 어떤 블랙박스 광고를 봤는데 그 다운되는 얘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써놨냐면은 저희 블랙박스는 열이 나서 과열이 되면 블랙박스가 알아서 작동을 멈춥니다. 아이고 좀 심하죠? 열이 나면 열을 식혀줄 방법이 필요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촬영할 때 쓰는 이만한 카메라들 중에서 레드라는 카메라가 있어요. 그 카메라는 안에서 팬이 왱하고 돌아가요. 열 때문에. 그만큼 열을 해결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도 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방열판을 장착해 놓은 블랙박스는 유니뷰가 유일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 왼쪽으로 오시게 되면 구멍이 하나 뚫려 있죠. 이거는 스피커예요. 스피커는 블랙박스를 딱 꽂아 놓고, 저는 상시 녹화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에 타가지고 시동을 딱 걸고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지나면은 주행 녹화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나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상시 녹화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차를 딱 세워놓고 키를 딱 뽑으면은 얘가 주차 녹화를 시작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잠깐 들어봐서 까먹었는데. 그리고 뭐 메모리 카드가 뭐 이상이 있어가지고 녹화가 안 된다 그러면 메모리 카드에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얘기를 해줘요. 그건 참 좋더라고요. 어쨌든 스피커가 있고요. 그 아래로 뭐 메뉴 버튼하고 셋 버튼,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뭐 꾹꾹 누르면 내부에 그 메뉴를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옆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이 까만 거, 요거를 이렇게 딱 풀러 보시면은 이 안에 마이크로 SD 카드가 들어있어요. 이건 이제 16기가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살 때부터 안에 16기가짜리를 넣어 주시더라고요. 뭐 용량도 넉넉하고 특별히 이 SD 메모리가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었습니다. 저 반대쪽에 보시면 뭐 구멍이 두 개 있잖아요. 위에 거는 전원이 들어오는 구멍이에요. 자동차에서 전원을 갖다가 여기로 그냥 꽂아 놓고, 그 아래쪽 거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GPS 모듈이라는 걸 별도로 여기다 꽂아가지고 장착할 수가 있어요. 이 GPS 모듈은 뭐 현재 위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기록해 주는데 시간을 맞춰주는 기능도 있군요. 근데 저는 잘 안 달고 다니는 게, 제가 몇 킬로 달렸는지 속도가 나오잖아요. 앞으로 참 얌전히 운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무슨 기능이 있냐면 AV 아웃이라고 써 있어요. 이건 뭐냐면 유니뷰에는 액정 모니터가 없죠.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 제 차에는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어요. 이 AV 아웃에서 선을 빼가지고 내비게이션에 꽂아 놓으면 유니뷰에 지금 무엇이 찍히고 있는지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보게 되더라고요. 한번 달아놓고 잊어버리고 그냥 운전하고 다니면 알아서 잘 찍혀야지, 이게 뭐 찍히고 있는지 안 찍히고 있는지 그 액정이 돌아가고 있는 걸 계속 봐야 된다. 그것도 참 애매하잖아요. 한번 달아놓으면 뭐 잘 찍히는 뭐 그런 카메라다 보니까 뭐 굳이 액정을 확인해 가면서 그렇게 뭐 쓰실 이유는 없으니까 여기다 뭐 액정을 다시진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자, 제가 이 조그만한 카메라의 대부분의 기능을 다 설명을 해드렸네요. 다음은 이 박스 내부에 들어있는 구성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박스를 이렇게 열면은 제일 먼저 사용자 매뉴얼이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사실 매뉴얼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꽂아 놓으니까 알아서 잘 작동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녹화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얘기를 해주니까 굳이 뭐 매뉴얼은 필요 없는데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유니뷰 본체가 들어가 있고요. 이 보호용 포장 재료가 있고, 안을 보시게 되면 요거는 시거잭에서부터 유니뷰까지 전원을 연결해주는 그 연결잭입니다. 그리고 요 봉다리 안에는 뭐가 들었냐면은 요겁니다. 요건 요렇게 유니뷰를 장착을 해가지고 이거를 차 앞유리에 딱 붙이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위에 양면 테이프가 있는 모델이니까 이렇게 양면 테이프를 띄지 말고 이렇게 딱 자리를 딱 잡아 보시고 여기 괜찮네 그러면 띄워가지고 그 위치에 딱 붙여 주시면 돼요. 요건 또 이렇게 볼헤드로 돼 있어 가지고 볼 조인트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여러분이 찍고 싶은 위치에 딱 맞춰 가지고 꾹꾹 조여 놓으시면 그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돼요. 개 중에 보면은 블랙박스가 크기도 크고 무게도 무거운 것들이 있어요. 안에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넣어놓은 블랙박스들이 있거든요. 뭐 액정이 달려있거나 안에 배터리가 뭐 큰 게 들어갔거나 그럼 블랙박스가 커지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달렸는데 이 밑에 크고 무거운 게 붙어있으면 차를 이렇게 운전하면 이건 계속 두두두두두두 떨리고 여기에 힘을 받으니까 나중엔 이게 떨어져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가벼운 블랙박스가 이런 마운트한테는 상당히 좋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내려놓고요. 그 봉지 안에서 여기 3개가 나왔어요. 요거가 뭐냐면은 블랙박스를 설치하시게 되면은 요 위쪽에 창문 틀을 따라 가지고 고무 그 몰딩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전원선을 쿡쿡쿡쿡 이렇게 돌리게 되는데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몰딩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데는 요거를 딱 붙여 가지고 여기로 선을 통과시키세요. 일종의 케이블 타이 뭐 그런 식으로 고정해 주는 장치거든요. 그게 3개가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SD 카드 16기가짜리가 하나가 들어있고 그 옆에는 SD 카드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뭐 메모리 카드는 자주 보실 테니까 뭐 그렇게 특별할 건 없고요. 이 메모리 카드를 휴대폰에 집어넣으면은 마이크로 SD가 호환되는 것 중에서는 그냥 촬영한 영상을 휴대폰으로 보여주는 장치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이 정도면 어떤 기계적인 부분이라든가 기계에 대한 설명을 다 보여드린 것 같으니까 직접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는 그걸 한번 제가 샘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간 촬영입니다. 주간 촬영이 제대로 안 나오면 그건 카메라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카메라들은 보통 다 낮에 잘 나오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주간 촬영은 그냥 대부분의 블랙박스들이 무난하게 해내는데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냐면은 굉장히 밝은 곳이 있잖아요. 굉장히 밝은 곳, 거기서도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다음은 야간 촬영입니다. 엑스모 센서 같은 경우가 야간 촬영에 특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현재까지 이제 블랙박스에 사용하는 센서라든가 이 시스템 중에서는 엑스모가 야간 촬영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모델인데 이 유니뷰 자체가 엑스모를 탑재하고 있으니까 야간 영상에서 얼마나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가 오는 영상이에요. 사실 아직 비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 좀 이따 밤부터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제가 유니뷰를 달고 비 속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당히 방향 이 정도면 적당하겠네요. 자, 촬영에서 사용했던 블랙박스를 다시 이렇게 풀러가지고 살짝 아래쪽을 봐야 되겠죠? 설치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이제 아직 제 내비게이션은 부팅을 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부팅하고 블랙박스 부팅하고 누가 더 빠를까?
내비게이션 떴어요. 블랙박스. 주행 녹화를 시작합니다. 들으셨죠? 주행 녹화를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폭우가 쏟아지는 건 아니고 아주 그냥 가랑비가 살살 내리고 있습니다. 오. 저희 작업실이 있는 동네가 조금 산동네라서 길이 험해요. 찾아오시는 분들도 좀 험하죠. 참 재밌는 게 평상시에는 제가 이 블랙박스에 거의 신경을 안 써요.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겠다고 블랙박스를 이렇게 신경을 쓰고 보고 있는데 아, 내 카메라가, 내 차에 달려있는 카메라가 이렇게 해서 이런 장면을 찍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앞에 성에가 좀 끼고 있어요. 에어컨을 작동을 시켰고요. 눈부셔. 이제 골목길에서 나와가지고 큰 길로 접어들기 직전입니다. 횡단보도가 3칸 남았어요. 저기 3개가 다 끝나면 이제 신호가 났습니다. 어우, 저 오토바이 아저씨가 방금 좌회전을 하면서 살짝 미끄러졌어요. 카메라에 찍혔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큰 길로 나왔고요. 현재 시간이 밤 11시 26분이에요. 뭐 상가들은 절반 정도 이렇게 문을 닫아가지고 거리 전체가 뭐 이렇게 밝지는 않고 평상시보다 조금 더 어두운 것 같아요. 저녁 때 돌아다니게 되면은 상가들이 이렇게 다 문 연 시간에 많이 다니게 되잖아요. 출퇴근 시간이니까. 이렇게 오늘 같이 저도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꽤 늦게 끝난 건데 어두운 환경에서 참 이게 직접 보이면서 지금 화면이 어떻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참 좋은데 저도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우, 이 큰 도로를 방금 무단횡단으로 뛰어서 건너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금 여유롭게 다니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2008년식 아이서트예요, 차가.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동 기어를 사용을 합니다. 오토매틱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오토매틱을 몰아봤는데 편하긴 한데 왜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운전에. 저희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들은 전부 다 오토매틱인데 이 오토매틱이 또 다른 불안감을 주잖아요. 급발진. 정부기관이나 뭐 자동차 회사들은 급발진이 없다고 이렇게 주장은 하지만 왠지 신뢰가 안 가고 뭐랄까 걱정되는데, 그래도 최소한 안전장치 하나쯤은 내가 잘못해서 사고가 난 게 아니야,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는 꼭 달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블랙박스를 달고 다닐 때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그거예요. 옆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를 볼 때 분명히 찍혔을 텐데 저 차를 신고를 할까 말까. 어제만 해도 제 앞을 달리던 택시가 신호 위반을 3번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빨간불인데 그냥 휙 지나갔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제가 바로 이제 파란불로 바꿔가지고 갔는데 그 다음 신호도 또 위반하고 넘어가 버리고 그 다음 신호도 위반하고 넘어가 버리고.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신호 위반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신호 위반을 했다가 사고가 나면은 제가 다 잘못하는 거니까. 사실 어렸을 때 그렇게 사고가 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택시는 신호 위반을 3번이나 하면서 앞으로 나갔는데 제가 신호 위반을 안 하면서도 결국 그 택시 거의 뒤까지 딱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거 영상 이렇게 신호 위반 3번 신고하면 택시는 3번의 신호 위반 범칙금을 받겠죠. 먹고 살겠다고 그러시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지킬 건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신고할까 말까, 신고할까 말까. 자, 드디어 저희 오피스텔 입구까지 와버렸습니다. 이제부터 지하 주차장인 거죠. 우와.
이 정도면 유니뷰의 성능에 대해서 보셨을 거예요. 사실 영화를 찍는 카메라도 아니고 가정용 캠코더도 아니고 자동차 안에서 365일 계속 차량의 상태를 모니터하는 그런 카메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극악한 환경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카메라 자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시중에는 저렴한 제품들도 꽤 많이 나와 있어요. 뭐 10만 원 미만의 제품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제품들이 차 안에서 365일 영하 20도에서 70도 이상까지 그 온도에 노출이 되는데 과연 얼마나 내구성을 가지고 버텨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블랙박스는 그 과열돼 가지고 블랙박스에서 불이 나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품명도 알고 있는데 그걸 또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현존하는 가장 진보한 센서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가격은 보급형으로 베이직 모델로 설계를 했어요. 가격 맞추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사 제품에 들어있는 기능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와이파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거 뭐 와이파이 툭 눌러가지고 휴대폰 딱 꺼내가지고 와이파이로 이거 확인해보고, 거기 뭐 멋있는 게 찍혀있다고 그걸 와이파이로, 뭐 얼마나 자주 사용한다고 와이파이로. 있으면 좋죠. 그런데 와이파이 모듈을 장착을 하면 가격도 그만큼 올라가야 되고 크기도 커져야 되는 거고, 뭐 여러모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 사소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작은 부분들을 조금씩 빼가지고 가장 기본적이고 기본 기능에 충실한, 그러면서도 안정성이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낸 거죠. 참 오래 떠들었네요. 자, 어쨌든 블랙박스가 없으시다면, 블랙박스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 아닙니다. 사보세요. 사서 장착을 해보시게 되면 그 안도감, 와, 내가 왜 여태까지 이걸 안 달고 다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도감이 들어요. 그 안도감 중에서도 특히 믿을 수 있는 제품이 필요한 거죠. 유니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아니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필요한 기능만 저렴한, 나름대로 저렴한 가격에 들어가 있는 최상의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